다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지금 방금 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문 후보께서도 사실 그때 그런 취지의 말씀 또 저한테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MB의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국회 상임위 열어서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정 문재인 걸고 들어가지 마시고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정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네.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 2012년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때 지금 세간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두 사람이서 이제 독대를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저를 MB 아바타라고 그렇게 소문을 유포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아니죠. 이것이 5년 이후에도 아닙니다, 또 계속되는 아닙니다. 겁니다. 저는 2012년도에 MB 아바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MB 아바타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님이 맞아면 지금 이번 선거에 부상할 때 그때 배후에 MB 측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말들이 있었죠. 그게 2012년도에 그게 저는 쟁점이었다고 기억되지 않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공무원 임금을 30% 삭감한다고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가짜 뉴스가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문 후보님께서도 사실 가짜 뉴스로 당선되면 그거야말로 바라지 않는 일 아니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님 아마도 이런저런 이제 SNS 상을 통해서 공격받는 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SNS 상의 그런 악의적인 공격은 제가 여기 계신 후보님들 몽땅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안철수 후보님에게 물어본다거나 불평한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SNS 왜 자꾸 저를 걸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말씀을 하십시오. 예. SNS뿐만 아닙니다. 제가 인정을 해드릴까요? SNS뿐만 아닙니다. 아주 측근으로 알려진 전재수 의원이 계속 제 딸 재산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혹이라고 증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대로 밝히고 나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사과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검증이 했는데 의혹을 해명하셨으면 된 거죠. 그게 대통령 후보가 거쳐야 될 과정인 것이죠. 저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토론 주제는 권력기관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7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위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제가 너무나 많이 말할 거리가 생겼는데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 방금 모두의 미래를 이야기하자. 그래 놓고는 그 말이 끝나고는 돌아서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현재입니다. 주제에서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승민 하나 더 답변 드리면 지금 이런 남북관계 악화된 것에 대해서 역대 정부가 다 책임이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책임 있다는 것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야말로 획기적으로 남북 관계를 대전환시킨 그런 정부입니다. 거꾸로 다 부딪히긴 것이 1차 이명박 핵실험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김대중 정신을 말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1차 해서 보수표 핵실험 받고 어떻게 싶습니까? 설명하시겠습니까? 거꾸로 그렇게 뭐 5.18 강령에서 삭제, 그다음에 사드 말 바꾸기 지금 뭐 계속 하고 있는 게 우리 안철수 후보잖아요. 후보께서 직접 자, 김대중 정부 가짜뉴스 책임 하십니까? 있습니까? 분명히 하시죠. 과거 정부 말씀하시지 마시고. 또 우리 심상정 후보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 후보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드 물론 상황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처음에 사드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왜 반대하느냐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면서 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단호하게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공격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데 당론도 바꾸지 않고 후보가 독단적으로 사드 찬성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지금 중국으로부터 많은 경제 보복을 받는 것은 중국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탓도 있지만 그러나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아무런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직전까지 삼로 미국으로부터 요청받은 적도 없고 협의한 적도 없고 결정한 바도 없다라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뒤통수 치듯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더 악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백악관 쪽에서도 사드 배치 이제는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터에 지금 갑자기 사드 배치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중국은 어떻게 설득합니까? 그 외교적인 설득 카드가 있습니까?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북핵 실험, 5차 핵실험이 있었고 그리고 사드는 지금 배치 수순을 밟아가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후보 말씀은 5차 핵실험이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다 그 질문이십니다. 중국에 대한 카드는 뭡니까? 아니 지금 그것부터 답해 주십시오. 북한에 그러면 대해서 핵 폐기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는 카드는 무엇입니까? 5차 핵실험이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는 겁니까? 5차 핵실험 이후에도 계속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5차 핵실험이 상황 변화가 없는 겁니까? 5차 핵실험 이후에도 반대했잖아요. 아니 지금 그게 뭐가 논점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기를 우리가 사드 반대한 이후에 아무런 상황 변화가 없었는데 왜 당론을 바꿨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차 핵실험 이후에도 계속 반대했잖아요. 아닙니까? 지금 그게 논점이 아닙니다. 자꾸 저렇게 뒤집고 말 바꾸고 논점만 바꾸려고 하시는데요. 지금은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네. 홍준표 후보 발언 저기 내일 발언권 상임위 얻어서 해야 되는 거 열어서 아닙니까 우리? 함께 해결하시죠. 아드님 손 드십시오. 예. 네. 지금 답변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역대 정부가 다 책임이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책임 있다는 것입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야말로 획기적으로 남북 관계를 대전환시킨 그런 정부입니다. 거꾸로 다 부딪히긴 것이 1차 핵실험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김대중 정신을 말하면서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1차 해서 보수표 핵실험 받고 어떻게 싶습니까? 설명하시겠습니까? 거꾸로 그렇게 뭐 5.18 강령에서 삭제, 그다음에 사드 말 바꾸기 지금 뭐 계속 하고 있는 게 우리 안철수 후보잖아요. 후보께서 직접 자, 김대중 정부 가짜뉴스 책임 하십니까? 있습니까? 분명히 하시죠. 과거 정부 말씀하시지 마시고. 또 우리 심상정 후보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 후보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드 물론 상황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처음에 사드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취하면서 왜 반대하느냐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면서 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공무원 임금을 30% 삭감한다고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 가짜 뉴스가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문 후보님께서도 사실 가짜 뉴스로 당선되면 그거야말로 그 바라지 않는 일 아니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님 아마도 이런저런 이제 SNS 상을 통해서
공격받는 걸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SNS상의 그런 악의적인 공격은 제가 여기 계신 후보님들 몽땅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뭐 안철수 후보님에게 뭐 물어본다거나 불평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SNS 왜 자꾸 저를 걸고 들어가세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냥 말씀을 하십시오. 예. SNS뿐만 아닙니다. 제가 인정을 해드릴까요? SNS뿐만 아닙니다. 그 아주 측근으로 알려진 전재수 의원이 계속 제 딸 재산에 대해서 계속 그 요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혹이라고 증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제대로 밝히고 나서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 사과하라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국민들 바라보고 정치하시죠. 그냥 저 문재인 반대하기 위해서 정치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 주시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지난번 2012년 때도 사실 그랬습니다. 그때 지금 뭐 세간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두 사람이서 이제 독대를 하고 제가 그 이제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 저를 MB 아바타라고 그렇게 소문을 유포를 시키고 있는데 그걸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아니죠. 이것이 5년 이후에도 아닙니다, 또 계속되는 아닙니다. 겁니다. 저는 2012년도에 MB 아바타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MB 아바타라는 것은 안철수 후보님이 맞아면 지금 이번 선거에 부상할 때 그때 배후에 MB 측의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말들이 있었죠. 그게 2012년도에 그게 저는 뭐 쟁점이었다고 기억되지 않는데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퍼뜨려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다 무슨 문제가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지난 대선 때 후보를 양보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더 이상 이명박 정부가 정권이 연장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문 후보께서도 사실 그때 그런 취지의 말씀 또 저한테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MB 아바타입니까?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님의 사모님에 관한 의혹도 국회 상임위 열어서 해명하고 싶으면 해명하십시오. 정 문재인 걸고 들어가지 마시고 검증이 했는데 의혹을 해명하셨으면 된 거죠. 그게 대통령 후보가 거쳐야 될 과정인 것이죠. 저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토론 주제는 권력기관입니다. 네, 안철수 후보. 예,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위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말씀하시죠. 제가 너무나 많이 말할 거리가 생겼는데요. 우리 안철수 후보님 방금 모두의 미래를 이야기하자. 그래 놓고는 그 말이 끝나고는 돌아서서 과거를 이야기하고 현재입니다. 주제에서도 동떨어진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승민 하나 더 답변드리면 지금 이런 남북관계 악화된 것에 대해서